네, 오프닝 벨 2부가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네, 고건호 전문가님의 슬기로운 투자 생활 함께 하실 텐데요.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매주 월요일 이제 이른 아침마다 이제 시청자들 만나 뵈러 오실 텐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좀 어떤 소감으로 오셨나요? 예, 오늘 혹시 앞서서 혹시 지난번에 한번 혹시 투표하셨나요? 했죠. 예, 했으니까 이번 당선자도 결정은 되었고 네. 어떻게 보면 그 대선의 그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가운데 그렇죠. 아무래도 되자마자 거의 건설주가 좀 올랐습니다. 네.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던 것인지 제가 좀 너무 좀 늦었는데요, 살짝. 네.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11월 26일에 네. 한번 현대건설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기억하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대선 이후에 뭐 네. 재건축 및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뭐 그런 길게 보여야 한다는 전망을 제가 그런 결론이었는데요. 네. 한번 리마인드 차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네. 보자. 그리고 한번 취지로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현대건설 오늘 가져오셨는데 그 전에 이제 지난장 코스피는 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죠. 근데 현재는 좀 낙폭을 좀 키워가면서 하락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656선, 또 코스닥은 883선 지나고 있는데 지난주 뭐 마감장 또 현재 국내 증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관망을 하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네네. 개인적으로는 뭐 아직 이제 증시에 뭐 일일비하지 않는 게 제 뭐 주기 때문이지만 사람 심리상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도 굳건히 그래도 좀 지켜보면서 지금 약간 더 이제 투자를 할 만한 것, 약간 현금을 좀 쌓아 놔가지고 좀 네네. 투자할 만한 것을 좀 더 몰색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네.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럴 때 그렇죠. 브러쉬 할 때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제 일일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똑같은 말입니다, 계속.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그 종목이 바로 현대건설이라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그 현대건설은 이제 현대그룹의 이제 정통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1946년도에 전신이 현대통운사 설립되었지만 실질적 설립은 1950년 현대자동차공업사 합병하여 현대건설 주식회사 설립이 되었습니다. 오. 그 이후에 뭐 타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 준공한다든지 여러 네. 가지 네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같이 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2011년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상의 설명은 필요가 없다고 볼 수 그렇죠. 이렇게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현대건설사가 이제 2011년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편입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도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현대건설이 그 내장되어 있는 섹터죠. 건설 관련주들이 우리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탄력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예. 아무래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윤석열 후보라든지 당선자든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라든지 네네. 다 동의를 했습니다. 이 이슈는 거의 다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네. 그런 이슈이겠고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확실하게 네. 이제 둘 중 이제 뭐 하나를 명확하게 된 시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언제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그거에 대한 건 아직까지는 불확실점이 있다. 다만 이미 방향성은 정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그 방향성을 한번 보자라는 네. 주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 지난 분기 이제 거의 다 1분기 다시 가고 있는데요. 네. 4분기 매출액은 5조 1,804억으로 네. 그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였고 네. 영업이익은 112.2% 증가한 1,912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217억 기록했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도시 정비 사업이라든지 뭐 주택 부분 매출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동시에 아무래도 해외 플랜트 공정이 본격화되어가지고 매출에 반영된 결과를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이제 앞으로 사업 분야에 대해서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나오는 그 사업 분야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뭐 거의 지난 3분기와 동일하는데 이 네. 4분기에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토목하고 네. 건축하고 주택, 그 플랜트하고 전력, 기타 뭐 그걸 다 통틀어서 뭐 나눠지는데요. 네. 그 플랜트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태양광이라든지 네. 뭐 해수 담수화라든지 원자력 태양광 발전 이런 거 말씀할 수 있는 거고 네. 오늘 얘기할 것은 주택입니다. 주택. 예, 네. 주택이 그때 지난번에 그때 3분기 기준으로는 49% 정도 이제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거 보시면 그 대형 건설사 중 4개 회사가 수주 잔액의 거의 한 몇 프로 차지하고 있냐면 한 주택 사업 비중이 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 비율이 계속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겠다라고 이제 예측이 있는 가운데 최근 2022년 정도에는 한 77% 정도까지 올라가는 예측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예. 자, 지금 건설주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제 당선인의 공약 이슈 때문인지 지난 장부터 해서 계속 인테리어 관련주도 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주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가장 크다. 네. 라는 이제 간단히 말씀 가장 가장 대형주다. 대형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건설 수주도 더불어서 선행 지표로 인식되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네네. 그 주거용 건축 인허가 물량 허가를 받아야 질 거 아닙니까? 예. 그 2015년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네. 2015년 이후로 연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네. 근데 2021년에는 증가세가 돌아섰어요. 그렇죠. 반등됐어요. 네. 그 2020년 주택 수주가 역대급 좋아서 불구하고 물량만을 생각해 보면 이제 과거 10년 그 평균 수준이에요. 네. 예. 그 인허가 물량은 앞으로도 향후 더 늘어갈 여지가 있다. 오. 도시개발이라든지 정비사업 그리고 3차 택지 개발, 3기 신도시 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제 늘어나고 이어서 착공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인허가 물량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또 3기 신도시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건설주는 향후 계속 상승 탄력을 이어갈 그런 섹터다라고 이제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좀 더 다른 이야기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예, 여기서 네. 좀 더 파고 들어간다면 현재 인허가 증가는 주로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네. 공공택지 지정 그리고 또 이제 그 도시인 복합시설 추진 등 올해도 인허가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예측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국내 4대 건설사들의 수도권 분양 비율이 현대건설이 59%, 네네. 그리고 DLENC가 50%, 그리고 GS가 53%, 네. 그 대우가 55%에 오. 그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네. 이거는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수도권이 대부분 노후주택이 좀 많습니다. 아. 아무래도 좀 물량이 많기도 그쵸. 하고 그리고 지어지고 오래된 것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뭐 강남이라든지 뭐 노원이나 상계라든지 아직까지 이제 집중적으로 지어지고 많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수요는 재건축 수요라든지 뭐 그쵸. 재개발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신축 건설보다는 일단 재개발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봐라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주택 공급이 이제 그 재건축도 같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근데 같이 이제 보이면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너무 이제 재건축이 너무 규제가 되다 보니까 네네. 아마 리모델링 눈을 돌리는 경우도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관련주, 건설주와 함께 리모델링 관련주도 함께 보면 좋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자, 그러면 우리 그 당선인이 말씀하시는 그 정책 중에 원전 정책도 함께 같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건 또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원전이 그 정책이 흔히 뭐 이런 말 표현이 이제 너무 정치적이긴 하지만 정상화라죠. 정책의 정상화.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원전 정책이 약간 좀 제한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네네. 그것이 다시 원래대로 풀린다고 한다고 하면 현대건설이 분명 받는 혜택은 있을 것입니다. 네네. 다만 이것이 이제 단기적으로 나타날 것인지라는 저기 측면에서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는 점이 네. 있고요. 무엇보다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여당이 이제 민주당이 거의 180석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시점에 비춰보아서 맞습니다. 이게 바로 추진 동력이 있을까라는 그렇죠. 점이 아직까지 있을 겁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총선이 지방선거를 총선 다시 한번 보고 맞습니다. 그때부터 원전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현대건설이 계속 이제 수주를 많이 해왔어요. 거의 30개 중 18개를 수주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좋은 이제 뭐 실적도 있다, 시공 실적도 있다라고 말씀. 이 정도에서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건설 관련주도 원전주까지 전반적인 공약들 조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이제 현대 건설 네. 계속해서 가져가야 할 텐데 건축 섹터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연준 금리 인상 이런 우려도 있겠고요.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좀 완전한 위드 코로나 돌입 이런 이슈들도 있어요. 자, 네. 여러 이슈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조금 어지러운 장세입니다. 자, 이런 장세 속에서 건축 섹터와 함께 좀 같이 볼 만한 섹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건축 섹터 같이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건설 섹터랑 같이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쪽이 이제 대형 건설사, 네. 그다음에 중견 건설사, 그다음에는
이제 건자재 쪽 그게 순으로 이어진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형 건설사는 왜 그렇게 크냐면 모든 거 토탈적 토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공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양까지 다 토탈적으로 네. 할 수 있다는 그런 신청이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수요가 꾸준히 있어야 그게 이제 이 사이클이 이어지기 때문에 네, 네. 한번 보자면 뭐 주택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개 있지만 그 멸실 요인하고 그 가구 요인, 소득 요인 이렇게 있는데 혹시 뭔지 구분 가시나요? 어떤 걸까요? 네. 네. 그 멸실 요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건축물이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멸실 요인. 네. 예, 철거했으니까 이제 다시 주택을 구해야겠죠. 그리고 가구 요인은 가구 호수가 증가를 하면서 즉 만약에 자식이 분가를 하면서 그래도 신혼집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자기 혼자 뭐 상경해가지고 그런 가구 요인이 있고 네네. 소득 요인은 자녀가 뭐 수익이 늘어날 거라든지 이제 좀 더 좋은 집을 가고 싶다 그런 소득 네. 요인인데 기본적으로는 소득 요인을 빼고 그 가구 요인과 멸실만 한번 기본적 수요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더해서 보통 이제 주택 수요가 결정하는데요. 네. 2000 그래프를 보시면 2017년도에서 이제 20년도까지 가구 수는 연평균 한 39만 호가 증가를 했는데 네. 멸실 가구는 아무래도 12만 호. 이를 더해 기초 주택 수요가 연간 51만 호 정도는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동기간 주택 공급된 주택이 연간 46만 호밖에 안 돼요. 즉 5만 호 정도의 갭 차이가 있는데 네네.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이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분양을 이제 계속 이제 이연된 게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이연된 게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또 네. 계속 지속적으로 착공 실적이라든지 수실적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대형 건설사, 그다음에 중견 건설사, 또 건자재까지 함께 봐라, 아니면 이 순서대로 봐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건설 계속해서 짚어주셨고요. 그러면 관련해서 건자재랄지 아니면 중견 뭐 건설사 이런 관련해서 또 같이 볼 만한 섹터 안에 그 특징주가 좀 있을까요? 그래서 건자재라는 것은 아주 이제 좀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건축 저는 이제 좀 어렵게 들어가지 말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이걸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건자재라는 게 워낙 이제 그 원자재라 따라서 이제 별도는 심하기 때문에 그분은 약간 좀 덜한 이제 건축주 대형 건설사 위주로 봤으면 좋겠고요. 그 안 그래도 이제 주택이라는 건 사실상 정책을 위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예, 정책 위주로 봤으면 좋겠는데 그 아무래도 2022년 아파트 분양 물량 추정제 약 46만 호로 전년 대비 19% 이상 증가할 전망이에요. 네. 지금 분양 예정 물량 같은 경우는 절반은 이제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고 수도권에는 경기가 14.3만 세대, 14만 3천 세대 정도 있고 네. 서울은 5만, 인천은 3만 6천 세대 정도가 이제 공급될 것으로 이제 전망됩니다. 네네. 2에서 3분기 정도까지는 이제 6만 7천 세대가 주택 공급을 계획이 있고 이거가 이제 그 연간 목표의 62% 수준이다라고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꾸준히 지금 주택 공급이 지금 현대건설이라든지 지금 그 다음에 GS라든지 그 DL이라든지 뭐 대우라든지 꾸준히 계속 이제 공급을 이제 해오고 있는 추세인데 네네. 2, 3분기 내에 62% 정도가 공급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관련해서 21년에 수주를 30조까지 올렸고요. 수주 잔고가 79조로 급등을 했다. 이런 이슈도 좀 있어요. 예. 요거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주 잔고는 이제 앞으로 영업 환영이 어떻게 이제 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뭐 강남 쪽이라든지 이슈도 있고 뭐 상계동 노원 아직 계속 재개발 위주로 있고요. 네. 신규 분양 물량 정도는 아무래도 인천에 그래도 공급이 좀 많이 될 것이다 이런 네네네. 예측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보기에는 그래도 이제 어느 건설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그 단지는 어느 건설 수주를 받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거는 현대건설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다른 뭐 GS라든지 뭐 DL이라든지 뭐 포스코라든지 뭐 같이 다 이제 담아가지고 동시에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기본적으로. 자, 아까 말씀하신 데 변하지 않는 것은 방향이 변하지 않았다. 방향. 예. 그 부동산 공약은 다 5년 내 250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했고 그 중에 수도권에서는 거의 한 130에서 150만 원 공급하다 이 공약이 있었습니다. 네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속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확대되면 그래도 뭐 브랜드 파워가 있는 쪽에 좀 이제 아무래도. 조합원들이 또 이제 힘을 실어주겠죠. 그렇죠. 예. 그래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대형 건설사가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네. 그래도 브랜드 파워가 있는 회사라고 하면 그래도 현대건설이라면 DH가 상당히 있고
DH. 그렇죠. 그래서 좀 요즘 뜨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제가 좋아하는 뭐 브랜드라든지 그리고 뭐 현대라면 삼성이라면 레미안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계속 이제 조합원들도 사실상 음. 브랜드 있는 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가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점의 측면이 있다는 점 뭐 알고 계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브랜드 위주의 대형사 건설주 요런 위주로 보되 또 정책 위주로 또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현대건설의 자회사 현대스틸 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현대스틸은 아무래도 이제 그 풍력 발전이라든지 이제 그쪽 풍력 발전 설비라든지 그 건설하고 있는데요. 그 제가 개인적으로는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뭐 이미 이제 수주 받은 것은 기존적으로 건설을 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직 이제 원전으로 이제 현재 뭐 다시 턴한다고 하면 다소 풍력에 대한 그 수주가 좀 다소 좀 낮지 않을까. 그래도 그렇다고 해도 이제 새로운 이제 풍력이라든지 그런 네. 것은 멈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제 탈탄소가 일단은 다 전 세계적인 추세인 그렇죠. 걸 비워서 모아서 언젠가 해야지만 단순히 속도는 늦춰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좀 제한적이다라는 게 저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해상풍력도 함께 사업을 영위해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국내 증시 좀 개장을 하고 현재는 조금 하락 흐름으로 전환을 해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청자분들께 조금 투자 전략을 좀 세워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그 현대건설 쪽 위주로 본다면, 자, 이제 공약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 언제 어떻게 이행되고 돼서 실적에 다소 영향이 있을 거지만 공급할 때 방향은 명확해졌다. 이제 앞으로 건설사는 좀 어느 정도 계속 안정적인 수익이 이어날 것이라 말씀드리겠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은 분양 종류의 과반수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후 아파트 세대 수도 많고 근데 건설 실적을 좌우할 지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 신규 수가 많은 순으로 보시면 현대건설, 그다음에 GS, 그리고 포스코, DLENC가 있는데요. 그 대형사들 위주로 포트폴리오 담아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제 원전 관련으로는 30기 중 18기가 이제 시공 이력이 있어가지고 그 정상화시 원전 관련 정책 정상화시 수혜가 가장 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도 이제 건설하고 원전을 대체하는 시장에서도 그래도 여러 곳에서 안정적인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현대건설 부분입니다. 네네. 그 참고로 이제 그 더 추가적으로 이제 목표가라든지 이제 그런 손절가를 제시한다고 하면 예, 지난번 제가 이제 소개했던 거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가격은 좀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네네. 뭐 지금 당선인 확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다소 이제 좀 잠깐 온라인 상태로 볼 수 있겠는데요. 아마 지금 이제 5만 원 좀 넘었을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네네. 예, 5만 원 시점 넘었을 건데 그보다 좀 더 내려갔을 때부터 이제 매수 타이밍을 좀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반짝아서 오르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갈 확률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네. 뭐 이연된 분양수 그리고 정비사 추진금 증가로 인한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고 변다른 변수가 없다면 5년까지는 이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저는 목표가를 한 5에서 6만 원 정도대로 한번 그 선 사이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6만 원 선으로 목표가를 잡으시라. 예, 이거 이하 정도 돼 있죠. 예.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현재 건설사는 안정성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겠다는 말씀해 주시면서 수도권을 위주로 한 리모델링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전도 유명한 그런 섹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건설이랄지 GS건설, 뭐 포스코 등 이런 대형사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짜 보셨으면 어떨까 이런 의견도 좀 주셨고요. 자, 이제 원전 관련주도 같이 보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현재 현대건설 목표가를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지금 책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선이 끝나다 보니까 불확실성 이슈는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투자를 새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최적의 이제 그 지켜볼 수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타이밍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투자를 고려하기 적게 타이밍이라 볼 수 있고요. 네. 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이 내려가더라도 그 너무 이제 아파하지 말고 그때부터 더 이제 매수할 기회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국내 증시 전망 그리고 현대건설 이 특징주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주신 우리 고건호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고건호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